도연아, 도연아, 눈 떠봐라. 엄마가 왔다, 아이가. 새벽 4시 빗속에서 한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금내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죠. 그리고 10년 뒤 다시 한번 금내 앞에 찾아온 그날의 그림자. 금내는 아직 모릅니다. 그 아이와 그 봉투가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거란 걸.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실제 숨겨진 금빛 사연들을 전해드려요. 삶이 남긴 금빛 같은 순간, 금빛 사연입니다. 새벽 4시, 금내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67, 이 나이에도 국자를 잡아야 하는 건 속죄의 길이었죠.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10년 전 2015년 3월 15일 밤이 또 떠올랐어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죠. 밤 10시쯤 도연이 전화를 했었어요. 엄마, 나 지금 운전 중이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늦을 것 같아. 금내는 그때 화를 냈었어요. 야, 운전 중에 전화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위험하다고. 빨리 끊어. 엄마, 그냥 늦는다고 말하려고. 끊어. 당장 끊으라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30분 후 다른 전화가 왔죠. 박금래 씨, 보호자 맞으십니까? 서울대병원 응급실인데요. 박도연 씨가 교통사고를. 금내는 수화기를 놓친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화를 냈어. 내가 빨리 끊으라고 했어. 병원 응급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하얀 커튼 뒤에 누워있는 아들을 봤을 때 금내는 무너졌죠. 도연아, 도연아,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들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어요. 이마가 깊게 찢어져 있었고 온몸이 피로 젖어 있었죠. 살려내요. 제발 우리 아들 살려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 빨리 끊으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잘못이에요. 금내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절규했어요. 도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화낸 거라니. 미안해. 의사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경부고속도로 판교 부근이었습니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와서 즉사였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화를 내서. 내가 끊으라고 해서. 경찰이 말렸어요. 어머님,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금내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화낸 것이라니. 그게 영원한 이별이 될 줄 알았다면. 장례식 3일 동안 금내는 계속 울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너를 죽였어. 엄마가 화를 내서. 미안해. 아무도 금내를 위로할 수 없었죠. 장례를 마치고 석 달이 지났어요. 금내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죠. 가게 문도 열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작정 길을 나섰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성북구의 한 고아원 앞이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원장 목사님이 나왔어요. 금내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울었죠. 목사님, 저는 아들을 죽인 죄인이에요. 제가 아들한테 화를 내서 제가 죽인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하며 금내를 일으켰어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신지.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뛰어노는데 그 아이만 무릎을 안고 울고 있었죠. 저 아이는 할인이요. 7살이에요. 작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늘 혼자 울기만 해요. 금내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나 같은 죄인이 또 있구나. 저 아이 부모를 죽게 한 누군가가
금례는 비틀거리며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죠. 미안해. 어른들이 미안해. 너희 부모님을 지키지 못해서. 할인이 놀란 눈으로 금례를 봤어요. 할머니도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단다. 할머니가 화를 내서 할머니가 죽인 거야. 금례는 울면서 고백했어요. 할인도 따라 울었죠.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금례는 울면서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해. 이게 내 속죄야. 도연이한테 못 해준 사랑. 이 아이한테 다 줘야 해. 이 아이라도 살려야 해. 목사님, 금례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목사님을 봤죠. 이 아이를 제가 키우겠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어르신, 혼자서는 힘드실. 금례는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제 속죄예요. 제가 아들을 죽게 했으니 이 아이라도 살려야 해요. 부모 잃은 이 아이를 제가 책임져야 해요. 제발, 제발 허락해 주세요. 금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목사님이 황급히 일으켰죠. 어르신, 제발 일어나세요. 알겠습니다. 입양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이 아이를 제가 네, 어르신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2달 후 할인은 한강분식으로 왔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죠. 금례는 대문 앞에서 아이를 안으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너를 지킬게. 도연이한테 못 해준 거, 못 지켜준 거. 너한테는 다 해줄게. 이게 할머니의 속죄야. 할머니, 할인이 처음으로 금례를 불렀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죠. 10년이 흘렀어요. 이제 할인은 17살이 되었죠. 할매, 벌써 일어났어? 부엌문을 열고 들어온 할인은 밝은 아이가 되었어요. 할매 무릎 아픈데 쉬어. 내가 할게. 금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안 돼. 니는 공부만 해. 니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 속으로는 더 간절했죠. 이 아이라도 제대로 키워야 해. 도연이한테 못 해준 거, 이 아이한테라도.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골목 바닥엔 붉은 페인트로 재개발선이 그어져 있었죠. 한강분식 일대 전면 재개발 확정. 40년을 지켜온 터전이 사라진다니. 라디오에서 박정희 대통령 연설이 흘렀어요. 무너진 기둥은 우리 손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금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다시 세워야 해. 속죄하며 살아야 해. 할매, 어떤 아저씨가 왔어. 문 밖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박금례 사장님, 재개발 조합입니다. 새벽의 불안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67의 나이에 또다시 싸워야 했죠. 아침 8시, 한강분식에는 벌써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환경미화원 권칠복 아저씨였죠. 62살, 부산에서 올라와 30년째 이 골목을 쓸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금례 사장님, 국밥 한 그릇 주이소. 금례는 뚝배기에 국밥을 가득 담아 내놓았어요. 그리고 김치를 수북이 얹어줬죠. 권칠복이 지갑을 꺼내자 금례가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내가 낼게. 아침부터 고생하시는데. 아이고, 이거 매번 미안하네. 권칠복이 국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근데 사장님, 재개발 조합놈들이 왔다던데? 뭐라 카던가요? 금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까 그 정장 남자가 남긴 서류가 아직도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죠.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40년 동안 내 가게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40년 지기 친구 이화란이었죠. 67 동갑내기로 바로 옆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구에서 함께 올라온 사이였죠. 금내야, 큰일 났어. 화란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걸 펼쳐 보였죠. 이거 봐. 우리 가게들이 재개발 보상 명단에서 빠져 있어. 금내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정말로 한강분식과 화란내 잡화점 이름이 없었죠. 대신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내 가게인데. 화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백상문이라는 놈이 브로커래. 우리 같은 노인들 속여서 서류 조작한다고. 그때 할인이 교복을 입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할매, 학교 다녀올게. 금내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할인이 나간 뒤 금내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죠. 화란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화란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래. 우리 나이에 무슨 힘이 있겠어. 그냥 당하는 수밖에. 그 순간 금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눈빛이 달라졌죠. 아니야. 그냥 당할 순 없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러셨잖아. 무너진 기둥은 우리 손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70년대에 우리가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권칠복이 숟가락을 놓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사장님 말이 맞아해.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금내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어요. 70년대 청와대 새마을 지도자 연수 사진이었죠. 이거 봐.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잖아. 손으로 땀으로 읽어낸 거야. 그런데 종이 몇 장으로 빼앗긴다고? 말도 안 돼. 화란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변호사 쓸 돈도 없고. 금내는 카운터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서 낡은 수첩을 꺼냈죠. 표지에 1975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내가 가게 시작할 때부터 쓴 장부야. 매일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 다 적혀 있어. 이게 증거야. 40년 동안 내가 여기서 살았다는 증거. 권칠복이 감탄했어요. 와, 이걸 다 보관하고 계셨네. 금내는 수첩을 넘기며 말했어요. 여기 봐. 1975년 3월 15일 첫 매출 3,000원. 김밥 10줄 팔았어. 그때 도연이가 3살이었지. 업고 일했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죽은 아들 생각이 났죠. 도연이가 자라서 이 가게 물려받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할인이라도 지켜줘야 해. 그 아이 부모도 없는데 이 집마저 잃으면. 금내는 울음을 삼켰어요. 아니야. 울 때가 아니야. 싸워야 해. 그때 가게 문이 또 열렸어요. 동네 통장 윤말순 할머니였죠. 70살, 대구 출신으로 금내보다 3살 많았어요. 어머, 다들 모여있네? 나도 들었어. 재개발 사기 사건. 말순이 들어오며 말했어요. 내가 구청에 가서 알아봤는데 공고문이 이상해. 날짜도 안 맞고 도장도 가짜 같아. 금내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그럼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거야?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증거가 필요해. 누가 조작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해. 금내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증거를 찾으면 되잖아. 화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금내야, 위험할 수도 있어.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금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우면 어떡해. 가만히 있으면 다 빼앗겨. 나는 못 참아. 그리고 벽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다시 봤어요. 대통령님도 그러셨어.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무너질 순 없어. 권칠복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돕겠습니다. 부산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민간 탐정이에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금례가 놀랐어요. 민간 탐정? 예, 최석구라고 전에 형사였어요. 이런 일 전문이래요. 말순이 덧붙였어요. 나도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누가 서류에 도장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 화란도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나도 뭐라도 할게. 우리 같이 싸우자. 그때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 시절을 기억하며 이 국물처럼 우리도 끓어야 해. 끝까지. 밖에서 할인이 다시 들어왔어요. 할매, 깜빡했어. 도시락. 금례는 미리 싸둔 도시락을 건네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 할매가 다 지킬게. 할인이 나간 뒤 금례는 다시 결심을 굳혔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도연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죠. 도연아, 엄마가 포기 안 해. 그날 오후 3시, 금례는 평소처럼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장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죠. 앞장선 사람은 오전에 왔던 그 재개발 조합 직원이었어요. 박금례 사장님, 이제 그만 버티세요. 여기 계약서 있잖아요. 남자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어요. 금례가 집어들어 보니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매매 계약서였죠. 이게 뭐야? 나는 이런 거 찍은 적 없어. 금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계약서에는 한강 분식을 2천만 원에 팔았다고 적혀 있었죠. 터무니없는 헐값이었어요.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작년 11월 15일자로요. 거짓말. 그날 나는 할인이 학부모 상담 갔었어. 학교에 기록도 있을 거야. 금례가 소리를 질렀지만 남자들은 비웃기만 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그때 옆집 화란이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금례야, 우리 집에도 똑같은 계약서가 왔어. 내 도장도 위조됐어. 남자들 중 한 명이 화란을 밀쳤어요. 할망구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 계약서 있으면 끝이야. 그 순간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할매, 무슨 일이야? 금례는 억지로 웃으며 할인을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하지만 남자들은 할인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어요. 손녀딸이구나. 예쁘게 생겼네. 할머니가 고집 부리면 애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금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할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감히 우리 애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 우리한테 경찰도 다 있어요. 백상문 사장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백상문. 그 이름이 다시 나왔어요. 화란이 말했던 그 브로커였죠. 남자들이 나간 뒤 금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도연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할인마저 위협받는다니 견딜 수가 없었죠. 할인이 금례를 안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금례는 더욱 서러워졌죠. 도연아, 엄마가 이 아이도 못 지키는구나. 그때 권칠복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사장님, 최석구 탐정이 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과묵한 인상이었죠. 최석구입니다. 사건 얘기 들었습니다. 금례가 떨리는 손으로 위조된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최석구는 돋보기를 꺼내 꼼꼼히 살폈죠. 도장 부분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조가 맞네요. 도장 압력이 일정하지 않아요.
진짜 도장은 손으로 찍으니까 압력이 불균등한데 이건 기계로 찍은 것처럼 균일해요. 그럼 이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누가 위조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해요. 최석구가 계약서 날짜를 가리켰어요. 11월 15일, 이날 뭐 하셨는지 증명할 수 있어요? 학교 갔었어요. 할인이 담임 선생님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 백상문이라는 사람 조사해 보겠습니다. 화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래요. 조폭들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최석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럴수록 더 파헤쳐야죠. 네가 사랑했던 이 가게, 할인이가 살아갈 이곳을 꼭 지킬게. 그때 통장 말순이 뛰어들어왔어요. 큰일 났어. 동네 어르신 10명이 똑같은 위조 계약서를 받았대.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죠.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최석구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대규모 사건이네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백상문 사무실부터 조사하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금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최석구가 씁쓸하게 웃었죠. 제가 형사 시절에 이런 놈들 많이 잡았어요. 방법을 알아요. 최석구가 나간 뒤 금례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인아, 당분간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혼자 돌아다니지 마. 할매, 무서운 일 생기는 거야? 할인의 큰 눈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금례는 아이를 꼭 안아줬죠. 아니야, 할매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금례도 두려웠어요. 67의 나이에 이런 싸움을 해야 한다니.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죠. 저녁이 되자 동네 어르신들이 한강 분식에 모였어요. 모두 위조된 계약서를 들고 있었죠. 이제 어떡하면 좋아? 그냥 나가야 하나? 절망적인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금례가 벌떡 일어났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살았는데 70년대부터 맨손으로 일궈낸 터전이잖아요. 금례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가리켰어요.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고. 우리 손으로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와서 무너질 순 없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서울 시내 재개발 지역에서 대규모 계약서 위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고령자들로. 모두가 라디오를 주목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였죠. 금례가 주먹을 쥐었어요. 봐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에요.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위조된 종이 한 장이 수십 년의 삶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금례는 굴복하지 않을 거였어요. 도연을 위해서, 할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라도요. 그날 밤 금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고민했죠. 싸워야 할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떠나야 할까? 67의 나이에 이런 큰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새벽 2시 금례는 부엌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며 벽에 걸린 도연의 사진을 봤죠. 도연아, 엄마가 어쩌노?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때 할인이 방에서 나왔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죠. 할매, 안 자고 뭐하노? 아, 그냥 물 마셔 나왔다 아이가. 니는 와 안 자노? 할인이 금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매, 우리 이사 가야 되는 기가? 금례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17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하다니. 부모도 없는 아이에게 집마저 빼앗기게 할 순 없었죠. 아이다. 이사 안 간다. 할매가 지킬 기라. 하지만 금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할인도 그걸 느꼈는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죠. 할매, 나는 어디든 할매랑 같이 있으면 돼. 여기가 아니어도 괜찮다 아이가. 금내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느껴졌죠. 도연아, 내가 이 아이라도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아침이 되자 화란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죠. 금내야, 나는 포기할란다. 너무 무섭다 아이가. 화란아, 그래도 우리가 40년을. 화란이 고개를 저었어요. 금내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카이. 그냥 받는 돈이라도 받고 나가자. 금내는 친구의 얼굴을 봤어요. 40년 지기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그때 통장 말순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아이고 매, 큰일 났다. 동네 김씨 할배가 쓰러졌다 카네. 스트레스 때문이라 카대.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80 넘은 김씨 할아버지는 이 동네 터줏대감이었죠. 재개발 때문에 쓰러지다니. 병원에 입원했다 카대.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에 뇌졸중 올 뻔했다 카더라. 금내는 주저앉았어요. 이 싸움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자신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일이었죠. 최석구 탐정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사장님, 백상문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 사람 정가가 이칩니다. 정가라고요? 사기하고 문서 위조로 3년 전에 실형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수법으로. 최석구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안 움직입니다. 뭔가 뒤가 있는 것 같은데. 금내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경찰마저 믿을 수 없다니. 이런 거대한 조직과 어떻게 싸운단 말인가. 포기하는 게 낫겠지요? 금내가 힘없이 물었어요. 최석구가 단호하게 말했죠. 포기하면 그놈들이 원하는 기라에 계속 이런 짓을 할 깁니다. 그때 권칠복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나쁜 소식이 있심더. 백상문 놈들이 할인이 학교 앞에서 서성거렸다 앙카나. 금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뭐라고? 감히 우리 할인이를 건드리겠다 하는 기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은 괜찮아도 할인이를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었죠. 이 나쁜 놈들이 진짜 선을 넘었구만이라. 화란이 말렸어요. 금내야, 진정해라.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아이가. 하지만 금내는 이미 결심했어요. 도연을 못 지켰던 죄책감, 할인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두려움을 이겼죠. 아이다. 이제 정말 싸워야 된다. 도연이 때는 내가 겁쟁이였다 아이가. 마지막 통화에서 화만 내고 제대로 못 지켰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카이. 금내는 벽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봤어요.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다 아이가. 굴복하면 안 된다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카이. 70년대에 우리가 그라고 살았다 아이가. 금내는 낡은 장부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보이소. 1975년부터 2025년까지 50년 기록이라. 매일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 누가 왔는지 다 적혀 있다 카이. 이게 증거라. 최석구가 장부를 넘겨봤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50년간 이 가게를 운영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금내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 싸운다. 포기 안 한다. 내가 죽더라도 할인이한테 이 집만은 남겨줘야 된다 카이.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서울시가 불법 재개발 브로커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희망이 보였어요. 금내가 일어섰죠. 다들 들었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함께 싸우자 카이. 하지만 화란은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금내야, 정말 할 수 있겠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금내가 화란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다, 카이. 아이다, 해야만 된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할인이 같은 아이들은 어디서 살겠노?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아이가. 드디어 금례는 결심했어요. 싸우기로. 두려움은 있지만 할인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도연에 대한 죄책감을 속죄하는 길이기도 했어요. 도연아, 엄마가 이번엔 꼭 지킬 기라. 네가 못 본 할인이의 미래를 엄마가 지켜줄 기다. 고민의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행동할 때였죠. 다음 날 새벽 5시 금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싸우기로 결심한 뒤로는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죠. 부엌에서 육수를 끓이며 오늘 할 일을 정리했어요. 첫 번째, 최석구 탐정이랑 증거 모으기. 두 번째, 동네 사람들 모아서 대책회의. 세 번째, 그때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이화란이었죠. 새벽부터 찾아온 걸 보니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화란아, 이 이른 시간에 웬일이고? 화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계속 떨고 있었죠. 금례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노? 갑자기 와 그러노? 화란이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안에는 돈다발이 들어 있었죠. 5천만 원은 되어 보였어요. 이게 뭔 돈이고? 화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백상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친구를 봤죠. 뭐라고? 네가 그놈한테 돈을 받았다 하는 기가? 미안해. 우리 영감이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필요했다 아이가. 금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40년 지기 친구가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래가 뭘 했노? 뭘 해줬길래 이런 돈을 받았노? 화란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네 도장을 찍어줬다. 뭐라고? 금례가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네가 내 도장을 찍어줬다고? 그 위조 계약서에? 몰랐다. 정말 몰랐다 아이가. 그냥 재개발 동의서인 줄 알았지.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몰랐을 리 없다 아이가. 금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눈물이 났죠. 그때 권칠복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심더. 동네 어르신 절반이 돈 받고 도장 찍어줬다 카네. 뭐라고? 최석구도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제가 조사해보니 백상문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돈 뿌리고 다녔더라고 해. 병원비 필요한 사람, 자식 사업자금 필요한 사람 골라서. 금례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이게 다 계획된 거였구나. 가난한 노인들의 약점을 파고든 거였어요. 화란아. 금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를 불렀어요. 대구서 같이 올라온 게 언제고. 70년대 새마을 운동할 때 같이 고생한 게 엊그제 같은데. 화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이가. 우리 영감이 암이라 카대. 수술비가. 그래도 이건 아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노? 그때 할인이 교복을 입고 나왔어요. 할매, 와 그라노. 무슨 일이? 금례는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학교 가라. 할인이 불안한 눈빛으로 어른들을 봤지만 금례가 밀어내자 할 수 없이 나갔어요. 화란이 무릎을 꿇었어요. 금례야, 제발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되는 기가. 금례는 화란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돈 봉투를 돌려줬죠. 이 돈 가지고 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금례야. 가라카이. 40년 우정도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화란이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금례는 주저앉아 울었죠. 도연도 잃고 이제 친구마저 잃었어요. 최석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증인이 없어졌습니다. 화란 씨가 백상문 편에 서면 알아. 금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그래도 싸워야 된다. 아니다. 더 열심히 싸워야지. 배신자들이 입닥하면 더더욱. 통장 말순이 들어왔어요. 금례 씨, 나는 끝까지 같이 할 기다. 돈 때문에 친구 파는 건 못한다 아이가. 권칠복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산 깡패들이 와도 안 무섭심더. 금례는 남은 사람들을 봤어요. 많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그때 라디오에서 박정희 대통령 연설이 흘러나왔어요. 배신자가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금례는 도연의 사진을 봤어요. 도연아, 엄마 친구가 배신했다. 40년 친구가. 그래도 엄마는 포기 안 한다. 니를 위해서, 할인이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기다. 2라운드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었죠. 친구의 배신으로 더 외로워졌지만 금례의 의지는 더 단단해졌어요. 백상문, 네가 내 친구를 빼앗아 갔다. 하지만 내 집은 못 빼앗는다. 절대로. 그날 오후 최석구는 금례를 데리고 백상문의 사무실이 있다는 강남으로 갔어요. 67 나이에 강남은 처음이었죠.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사장님, 여기가 백상문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15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금례는 목을 한참 뒤로 젖혀야 꼭대기가 보였죠. 아이고 매, 이런 데서 사기를 치고 있었구만이라. 최석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 파악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이소. 하지만 금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같이 간다. 그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직접 봐야겠다 카이.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백상개발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유리문 너머로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여직원이 물었어요. 최석구가 명함을 내밀었죠. 백상문 사장님 계시나요? 재개발 관련해서 상담하러 왔는데. 아, 사장님은 지금 부산에 출장 가셨는데요. 금례의 귀가 쫑긋했어요. 부산이라니. 뭔가 수상했죠.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예, 형님. 대구 할망구들은 다 정리됐습니다. 이제 서류만 넘기면. 금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 목소리, 며칠 전 가게에 왔던 그 남자였죠. 강만식이라고 했던가. 최석구가 금례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두 사람은 조용히 나왔어요. 밖에서 최석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방금 그놈이 한 말 다 녹음했음입니다. 이거면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도 이걸로 충분하겠는고? 더 필요합니다. 부산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때 권칠복이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할인이가 학교에서 안 왔다 카네. 금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벌써 3시간이 지났다는 거였죠. 뭐라고? 할인이가 없어졌다고? 미친 듯이 택시를 잡아타고 동네로 돌아왔어요. 학교 앞에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말순이 헐떡이며 말했어요. 금례 씨, 할인이가 낯선 남자들이랑 얘기하는 걸 봤다 카대. 검은 차를 타고 갔다 카는데. 금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도연을 잃었던 그 공포가 다시 밀려왔죠. 할인아, 할인아. 그때 할인이 뛰어왔어요. 할매, 미안해. 친구네 집에 갔다가 늦었어. 금례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 미련한 거사, 할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다시는 연락 없이 딴 데 가지 마라. 할인도 울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우는 건 처음 봤거든요. 최석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백상문이 할인이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금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죠. 그래, 이제 진짜 싸운다. 그놈들이 할인이를 건드리려 한다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날 밤 금례는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70년대 사진들이었죠. 새마을 운동할 때, 청와대 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님과 악수했을 때, 대통령님, 그때는 정말 희망이 있었는데, 손으로 일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사진 속 젊은 금례는 웃고 있었어요. 도연을 업고 국자를 들고 땀 흘리며 일하던 시절이었죠. 그때 우리가 만든 이 나라인데 이제 와서 사기꾼들한테 빼앗길 순 없다 아이가. 최석구가 다시 전화했어요. 사장님, 부산에 백상문의 창고가 있다 카네. 거기에 위조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부산에 가야 되는고? 위험할 수 있심더만. 금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간다. 증거를 찾아야 된다 카이. 도연이 못 지킨 죄, 이번엔 꼭 갚을 끼다. 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금례 씨, 67에 무슨 부산까지. 나이가 뭐가 중요하노? 새마을 운동할 때도 우리가 다 했다 아이가. 70년대에 맨손으로 나라 세운 우리가 이까짓 사기꾼 못 잡겠나? 권칠복이 나섰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부산이 제 고향이라 카이. 드디어 추적이 시작되었어요. 다음날 새벽 금례는 평소처럼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할인이를 가르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할인아, 이리 와봐라. 오늘은 네가 국밥 끓이는 거 배울 차례다. 할인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봤어요. 할매, 갑자기 와 그라노? 금례는 국자를 할인의 손에 쥐어줬어요. 떨리는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할매가 언제까지 이 일할 수 있겠노? 네가 배워둬야 된다 카이. 속으로는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 백상문이랑 싸우다가 쓰러지면 이 아이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할인이 국자를 들고 솥을 저었어요. 서툴렀지만 진지했죠. 할매, 이렇게 하는 기 맞나? 더 깊이 바닥까지 저어야 된다. 국물이 타면 안 되거든. 그때 권칠복이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사장님, 부산 가는 차 준비됐습니다. 금례가 앞치마를 벗으며 할인을 봤어요. 할인아, 할매 잠깐 나갔다 올 끼다. 가게 잘 봐라. 할매, 어디 가는데? 위험한 거 아이제? 할인의 큰 눈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금례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온다 카이. 최석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부산으로 출발했어요.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금례는 창밖을 봤죠. 70년대에 이 길이 처음 생겼을 때가 떠올랐어요. 이 길이 생기고 나라가 확 달라졌지에. 권칠복이 맞장구 쳤어요. 마심더. 우리 부산도 그때부터 발전했다 카이. 3시간 후 부산 영도구의 낡은 창고 앞에 도착했어요. 녹슨 철문에 백상개발 창고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최석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가 백상문이 서류 보관하는 곳이라 하네. 근데 경비가 있을 겁니다. 과연 창고 앞에는 덩치 큰 남자 둘이 지키고 있었어요. 금례가 나섰죠. 저기 젊은 양반들, 길 좀 물어보자. 경비원들이 금례를 봤어요. 늙은 할머니라 경계를 풀었죠. 뭘 찾으시는데요? 금례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아이고 매, 다리가. 경비원들이 급히 금례를 부축했어요. 그 틈에 최석구와 권칠복이 뒷문으로 들어갔죠. 금례는 속으로 웃었어요.
70년대에 연극반 했던 게 이제 쓰이는구나. 창고 안에는 서류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최석구가 재빨리 사진을 찍었죠. 여기 보이소. 전부 위조 계약서들이네. 상자 하나에는 서울 재개발 2025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에는 동네 어르신들 이름이 빼곡히 적힌 서류가 있었죠. 권칠복이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이거 화란씨 도장도 있고 김씨 할배 도장도 있네. 금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친구들이 다 속았구나.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죠. 아, 누가 들어갔다? 최석구가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빨리 나가야 됩니다. 세 사람은 뒷문으로 뛰어나왔어요. 금내는 67 나이에도 열심히 뛰었죠. 아이고, 이 나이에 뛰기는 처음이다. 차를 타고 도망치면서 권칠복이 웃었어요. 사장님, 연기 끝내주더라 카이. 금내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최석구가 말했어요.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백상문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다. 금내는 도연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도연아, 엄마가 해냈다. 네가 지켜보고 있지? 한강 분식에 도착하니 할인이 혼자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하고 있었죠. 우리 할인이가 솜씨가 좋네. 금내는 뿌듯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그날 밤 통장 말순이 찾아왔어요. 금내씨, 백상문이 도망갔다 카대. 부산 창고에 누가 들어간 걸 알고. 금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죠. 도망가도 소용없다. 증거는 다 모았으니까. 하지만 불안했어요. 백상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날 오후 동네에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서울시 감사팀이 대대적으로 들이닥친 거였죠. 금내가 제출한 증거들이 효과를 본 거예요. 백상개발 사무실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뉴스 속보를 보며 동네 사람들이 한강 분식에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죠. 아이고 매, 드디어 잡히는구나. 권칠복이 막걸리를 들고 왔어요. 사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긴 기라에. 금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67 나이에 이런 큰 싸움을 이기다니 믿기지 않았죠. 화란도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죠. 금내야, 나도 경찰에 가서 증언했다. 백상문이 협박했다고. 금내는 친구를 말없이 봤어요. 용서는 했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죠. 말순이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이제 재개발도 취소되겠네. 우리 동네 그대로 살 수 있는 기라. 할인도 기뻐하며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매, 우리 이사 안 가도 되는 거지? 금내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할매가 지켰다 카이. 최석구가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백상문이 체포됐습니다. 공항에서 도망가려다 잡혔다 카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금내는 벽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올려다 봤죠. 대통령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70년대처럼 손으로 기적을 만들었다 아이가.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았죠. 백상문 같은 놈이 이렇게 허무하게 잡힐까? 그때 TV에서 인터뷰가 나왔어요. 백상문의 변호사였죠. 저희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작성되었고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하신 겁니다. 금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싸움은 끝나지 않았구나. 권칠복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놈들이 또 뭔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최석구도 불안해했어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나오는 걸 보니 뭔가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날 밤 금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승리의 기쁨도 잠시 불안감이 밀려왔죠.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박금내 사장님이시죠? 낮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백상문이었죠. 네가 어떻게 전화를... 구치소에서도 전화는 할 수 있답니다. 사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금내의 손이 떨렸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기고? 할인이라고 했나요? 예쁜 손녀딸이던데. 그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쩔 겁니까? 이놈이 감히. 화내지 마세요. 제가 나가면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조심하시고. 전화가 끊겼어요. 금리는 주저앉았죠. 할인이가 위험하다니. 도연을 잃었던 그 공포가 다시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백상문이 보석으로 풀려났음더. 권칠복이 헐레벌떡 뛰어와 전했어요. 금리는 믿을 수가 없었죠. 뭐라고 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기고? 최석구가 설명했어요. 비싼 변호사를 썼더라고 해. 증거 불충분이라면서 보석 신청했다 카네. 금내는 할인을 봤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할인아, 오늘부터 할매가 학교 데려다 줄 기다. 할매와? 내 혼자 갈 수 있는데. 그냥 그러자. 할매가 운동 삼아 걷고 싶어서 그란다. 금내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거짓 승리였구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죠. 라디오에서 박정희 대통령 연설이 흘렀어요. 승리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적은 언제나 틈을 노립니다. 금내는 주먹을 쥐었어요. 백상문, 네가 할인이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이 할매 목숨 걸고 싸울 기다. 중간점을 지났어요. 거짓 승리 뒤에 진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상인의 사무실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5시가 넘은 오후였죠. 최석구가 증거 서류를 쫙 펼쳐 보이자 상인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겼다. 권칠복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죠. 우리가 진짜 이겼음더. 백상문이 놈 이제 끝났다 아이가. 윤말순도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그 나쁜 놈이 드디어 꼬리 밟혔네. 최석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부산 창고에서 찾아낸 위조 계약서, 인감 압력 분석 결과, 차량 동선 추적 자료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죠. 이제 검찰에 고발하면 됩니다. 백상문은 끝장입니다. 최석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골목 어귀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와 축배를 들었어요. 맥주와 소주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누군가는 떡볶이를 내왔죠. 이거 다 금내 씨 덕분이라. 한 상인이 금내 어깨를 탁 두드렸어요. 금내 씨 아니었으면 우리 다 쫓겨날 뻔했지. 금내는 그 속에 서 있었지만 웃지 못했어요.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봤죠. 김밥 가게 사장, 분식집 주인, 철물점 아저씨, 세탁소 아줌마까지요. 하지만 금내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죠. 무릎약 먹어갖고 술 못 마신다. 권칠복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죠. 에이 극하이. 최석구가 금내 옆으로 슬금슬금 왔어요. 사장님, 왜 안 기뻐하십니까? 이겼는데요. 금내는 골목 끝을 쭉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백상문이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놈이 아닌데. 저 사람은 10년 넘게 이 바닥에서 먹고 산 놈인데 증거 하나 잡혔다고 그냥 당할 것 같습니까? 최석구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증거가 완벽한데요. 검찰이 움직이면. 금내는 고개를 휙 저었어요. 검찰이 움직이기 전에 저놈이 또 술을 쓸 기라. 내 장담한다. 그녀는 한숨을 푹 쉬었죠. 할매가 오래 살아봐갖고 아는데 저런 놈들은 끝까지 발버둥 친다 아이가.
조용히 당할 놈들이 아인데.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금례 씨, 너무 걱정 마이소. 우리가 다 이겼는데 뭘 극하노? 금례는 휙 돌아봤죠. 이화란이었어요. 한 달 전 배신했던 친구요. 화란은 조심조심 금례한테 다가왔어요. 눈치를 보며 말했죠. 금례야, 나 정말 미안했어. 내가 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랬다. 금례는 한참 화란을 빤히 쳐다봤어요. 40년 우정이 주르륵 떠올랐죠. 대구에서 함께 자랐고 23세 같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도연이 낳을 때도 남편 장례 치를 때도 옆에 딱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화란아. 금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네 맘 안다. 미안해 금례야.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기다. 죽어도 안 그럴 기라. 금례는 화란의 손을 꼭 잡았죠. 그래 알았어. 우리 나이에 원수 지고 살 수 있나? 용서한다. 근데 다시는 그러지 마라.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짝짝 쳤죠. 역시 오래 산 친구가 진짜 친구지. 누군가 크게 소리쳤어요. 40년 우정이 어디 가건너? 저녁 8시가 넘어 골목은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죠. 금례도 가게로 천천히 돌아왔어요. 할인이 테이블을 열심히 닦고 있었어요. 할매, 다들 엄청 좋아하던데? 금례는 앞치마를 벗으며 한숨을 푹 쉬었죠. 그래, 좋아하더라. 할인은 금례 표정을 살폈어요. 할매는 안 기뻐? 다들 이겼다 하는데. 금례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무릎을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기쁘지. 근데 뭔가 불안해. 너무 쉽게 풀린 것 같아갖고. 그때 대통령님도 참 많은 반대를 받으셨잖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포항제철 세울 때, 새마을 운동 시작할 때 다들 안 된다 하더라. 안 된다 하면서. 근데 대통령님은 포기 안 하셨어요. 끝까지 밀고 나가셨지. 백상무늬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인데. 분명 뭔가 꾸미고 있을 기라. 할매가 느낌이 그래. 할인이 옆으로 살금 다가왔어요. 할매, 그래도 증거가 다 있잖아. 이제 괜찮을 거야. 금례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죠. 혼자 카운터에 앉아 골목을 쭉 바라봤죠. 붉은 철거선은 여전히 바닥에 그어져 있었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지긴 했지만 아직 선명했죠. 자정이 넘어 금례는 라디오를 켰어요. 옛날 방송이 재방송되고 있었죠. 80년대 초반 다큐멘터리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특집이요. 나레이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꿈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국민들은 손으로 일했습니다. 금례는 라디오를 듣다가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대통령님, 금례는 중얼거렸죠. 할매도 그 시절 악착같이 일했음더. 새벽부터 밤까지 국자 잡고 일했지. 이 집도 지킬 기라. 백상무늬가 뭘 해도 할매는 안 물러난다. 대통령님처럼 끝까지 버틸 기다. 솥에 김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금례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한번 휘휘 저었죠.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급할수록 국물은 약해진다 아이가. 금례는 혼잣말을 했어요. 천천히 제대로 끓여야 진국이 나온다. 밤 1시가 넘어 골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가로등만 홀로 빛나고 있었죠. 금례는 여전히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그때 골목 끝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죠. 금례는 몸을 일으켰어요. 차는 한강분식 앞에 멈췄어요.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백상문이었어요. 금내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백상문은 가게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죠. 사장님, 아직 안 주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으스스했어요. 금내는 카운터를 꽉 잡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떨렸죠. 백상문은 가게 안으로 한 발 들어왔어요. 부산까지 수고하셨지.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금내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뭔 소리십니까? 백상문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툭 던졌죠. 이거 보이십니까? 내일 아침이면 온 동네에 다 돌기라. 한강분식 박금내 씨 10년 전 탈세 의혹. 이거 꽤 재밌는 얘기지? 금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할매는 탈세 같은 거 한 적 없심더. 백상문은 껄껄 웃었어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문이 퍼지면 그걸로 끝인기라. 사장님도 아시제? 소문은 진실보다 빨리 퍼진다 하는 거. 내일이면 온 동네가 수군거릴 기라. 한강분식 박금내 탈세했대. 그럼 사장님 가게 어떻게 되겠노? 금내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나쁜 놈이. 그래갖고 네가 뭘 원하는데? 백상문은 냉소를 머금었어요. 간단합니다. 검찰 고발 취하하이소. 그럼 이 서류도 없던 일로 하재. 어떠십니까? 좋은 거래 아입니까? 금내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10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아가며 세금 냈는데 탈세라니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백상문 말이 맞았어요. 소문이 퍼지면 가게는 끝이에요. 생각해 보이소. 내일 아침까지. 백상문은 돌아서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사장님. 손녀분 학교도 알고 있심더. 조아린 양 17살. 참 예쁘던데요. 학교 가는 길이 좀 어둡제? 조심해야 할 기라. 금내의 눈이 확 커졌어요. 아니 이 새끼가. 금내는 국자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백상문은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었죠.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금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였죠.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이고 매. 금내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래갖고 어쩔 낀데이. 벽에 걸린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보였어요. 대통령님, 할매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으로 세우락 하셨는데 할매 손에 힘이 하나도 없네요. 그날 밤 금내는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가게에 앉아 있었죠. 승리의 환호는 거짓이었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골목 전신주마다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한강분식 박금내 10년간 탈세 의혹. 큼지막한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죠. 금내는 전단지를 하나 뜯어 손에 꼭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오전 10시쯤 우체부가 왔어요. 내용 증명 3통을 내밀었죠. 금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첫 번째 봉투를 뜯었어요. 한강분식 불법 영업신고 건. 두 번째는 세금 조작 의혹 감사 예정 통보. 세 번째는 위생법 위반 의심조사 예고. 금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카운터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죠. 아이고 매. 손으로 가슴을 짚었어요. 67살 심장이 버티기 힘들었죠. 할매. 하리는 가방을 던지고 금내한테 달려왔어요.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금내는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다.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매. 학교에 소문 다 돌았어. 우리 가게 탈세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죠. 애들이 수군거리고.
선생님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금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학교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백상문 그놈이 제대로 한 거죠. 할인아. 금내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 할매 때문에 네가 고생이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매. 나는 괜찮아. 할매가 걱정되이.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점심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평소 같으면 테이블이 꽉 찼을 시간인데요. 금내는 빈 가게를 쭉 둘러봤어요. 1시 반이 되자 단골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철물점 사장이었죠. 사장님, 국밥 하나 주이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금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죠. 국밥을 퍼내는데 손이 떨렸어요. 국물이 조금 흘렀죠. 철물점 사장은 국밥을 먹다 말고 입을 열었어요. 금내 씨, 소문 들었습니다. 탈세 얘기. 금내는 고개를 들었어요. 거짓말입니다. 할매는 10년 동안 한 푼도 안 빼먹고 세금 냈습니다. 철물점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네요. 조심하이소. 그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섰죠. 돈을 카운터에 놓고 나갔어요. 오후 내내 손님이 끊겼어요. 동네 사람들이 금내 가게 앞을 지나갈 때 고개를 돌렸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40년을 함께 산 이웃들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인데요. 저녁 5시 금내는 장부를 펼쳤어요. 오늘 매출이 3만 원이었어요. 평소에 10분의 1도 안 됐죠. 이대로 가다간 일주일도 못 버텨요. 월세, 전기세, 가스비, 재료감. 나갈 돈은 산더미인데요. 금내는 무릎을 주무르며 일어섰어요. 아침에 파스를 붙였는데 벌써 효과가 없었어요. 약국에 가야 했어요. 진통제가 떨어졌거든요. 약국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었어요. 10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금내는 전봇대를 잡고 숨을 고르며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탈세한 사람이래. 어휴, 겉은 멀쩡한데. 약국에 도착해서 진통제를 샀어요. 약사가 처방전을 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 약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위에 부담되이. 금내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나요. 약을 안 먹으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서 있을 수가 없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내는 슈퍼 앞을 지났어요. 구석에 붙은 일자리 광고가 눈에 들어왔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함. 시급 10,000원. 금내는 그 광고를 쭉 바라봤어요. 할인이가 여기서 일하겠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가게로 돌아왔을 때 할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할매, 약 사왔어? 금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털썩 앉았죠.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약을 한 알 꺼내 삼켰어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매, 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해도 되지? 학교 끝나고 3시간만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벌 수 있대. 금내는 고개를 확 들었어요. 안 된다. 목소리가 커졌죠. 니는 공부만 해라. 돈은 할매가 벌 기다. 할인은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근데 할매. 우리 이대로 괜찮겠어? 손님도 안 오고. 금내는 손녀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다. 할매가 다 알아서 할 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대로 가다간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무릎은 날마다 악화되고 약값은 비싸고 손님은 끊기고 금내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날 밤 금내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장부를 다시 봤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죠. 월세 50만 원, 전기세 20만 원, 가스비 15만 원, 약값 30만 원, 할인이 학비 40만 원, 합이 155만 원이었어요. 이번 달 매출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금례는 통장을 꺼냈어요. 잔고가 200만 원이었어요. 1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이 돈으로 한두 달은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다음은요? 금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벽에 걸린 신문 스크랩이 눈에 들어왔어요. 70년대 기사였죠. 산업화의 역군들 제목이었어요. 분식집 사장님들 특집 기사였어요. 금례도 그 사진에 있었죠. 30살 금례가 국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금례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희망이 있었음더.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지. 여러분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역군입니다. 하면서 할매도 그렇게 믿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국자 잡고 도연이 키우면서 금례는 도연이 사진을 봤어요. 도연아, 미안하다. 할매가 네 딸을 제대로 못 키워주고 있네. 이 나이에 이런 꼴이 뭐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자정이 넘어 금례는 라디오를 켰어요. 옛날 방송 재방송이었죠. 박정희 대통령 연설이 흘러나왔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금례는 라디오를 듣다가 울컥했어요. 대통령님, 근데 할매는 손으로 일해도 굶주린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아픈 무릎으로 할매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이 또 욱신거렸어요. 금례는 약을 한 알 더 꺼냈어요. 약사가 하루에 3알 이상 먹지 말라 하던데요. 하지만 어쩌나요? 안 먹으면 너무 아파요. 새벽 2시 금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어요. 카운터에 앉아 골목을 쳐다봤죠. 붉은 철거선이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선이 금례의 인생을 가르고 있었어요. 금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부엌으로 걸어가 솥뚜껑을 열었죠. 국물이 식어 있었어요. 금례는 불을 켜고 국자를 들었어요. 포기하면 진짜 끝이니까.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는다 하셨지. 할매도 믿어볼 기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하얀 김이 피어올랐죠. 금례는 국자를 천천히 돌렸어요. 무릎은 아팠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67, 이 나이에도 할 수 있어요. 새벽 3시 금례는 여전히 국자를 돌리고 있었어요. 골목은 조용했지만 한강분식 부엌에서는 하얀 김이 계속 피어올랐죠. 무너질 순 없었어요. 대통령님 말씀처럼 손으로 다시 세워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골목 전체에 전기가 나갔어요. 가로등이 꺼지고 어둠이 덮쳤죠. 금례는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손을 더듬어 손전등을 찾았어요. 할인아, 금례는 소리쳤어요. 대답이 없었죠. 할인아, 다시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금례는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할인아, 어디 있노? 부엌도 비어 있었어요. 금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데 무릎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고 매.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올라갔죠. 2층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할인아. 목소리가 떨렸죠. 10년 전 그 밤이 떠올랐어요. 빗속에서 도연을 잃던 그날이요. 찌그러진 차 사이렌 소리, 차가워져가는 아들의 손. 안 돼. 안 돼. 금례는 계단을 내려왔어요. 무릎이 꺾였어요. 중간에서 주저앉았죠. 아이고. 난간을 꽉 잡고 1층까지 내려왔죠.
현관문을 벌컥 열고 골목으로 뛰쳐나갔어요. 할인아, 할인아. 금례는 골목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흔들었죠. 67살 할머니가 무릎이 아픈데도 뛰고 있었어요. 할인아, 어디 있노? 할매다. 옆집 문이 열렸어요. 이화란이 나왔죠. 금례야, 무슨 일이고? 금례는 화란을 붙잡았어요. 할인이가 없어졌어. 전기 나가갖고 집에 하나도 없어. 화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잠깐만 기다려봐. 화란은 집으로 뛰어들어가 손전등을 들고 나왔죠. 같이 찾아보자. 멀리 안 갔을 기다. 두 사람은 골목을 샅샅이 뒤졌어요. 권칠복네 집 앞도 가봤고 슈퍼 앞도 가봤어요. 하지만 할인은 없었죠. 금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그때 금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었어요. 지금처럼요. 금례야, 일어나. 112에 신고해야지. 화란이 금례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금례는 일어서지 못했어요. 무릎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못 일어나겠어. 다리가. 그때 골목 끝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작은 그림자가 걸어오고 있었죠. 할매. 할인의 목소리였어요. 금례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할인아? 할인이 뛰어왔어요. 손에 봉지를 들고 있었죠. 할매, 미안해. 전기 나가갖고 편의점도 문 닫을 것 같아서 급하게 다녀왔어. 금례는 할인을 와락 안았어요. 할매 혼자 두고 어딜 간 기고 목소리가 떨렸죠. 할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미안해, 할매. 할인은 봉지를 보여줬어요. 안에 무릎 파스와 진통제가 들어있었죠. 할매, 약 떨어진 거 알아갖고 오늘 편의점에서 할인 행사한대서. 금례는 할인을 더 꼭 안았어요. 약은 할매가 사는 기고. 네가 왜 그런 걸 사노?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집에 가자. 할매가 국 끓여줄게. 세 사람이 한강 분식으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어요. 가게 뒤편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났죠. 금례는 돌아봤어요. 먹고 손전등을 뒤편으로 비췄어요. 불꽃이 튀었어요. 작은 불길이 가게 뒤편 쓰레기 더미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불이다. 화란이 소리쳤어요. 금례야, 불. 금례는 할인을 화란한테 밀었어요. 할인이 데리고 있어. 그리고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물통을 들고 나왔죠. 무릎이 아파 비틀거렸지만 불 앞으로 갔어요. 물을 확 부었어요. 불은 꺼졌지만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금례는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죠. 가게 뒤편 벽이 그을려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가게 전체가 탔을 거예요. 화란이 바닥을 살폈어요. 금례야, 이거 봐. 화란은 라이터 하나를 집어들었죠. 새 라이터였어요. 누가 일부러 불 지른 것 같은데. 금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백상문. 그 이름이 입에서 나왔죠. 저 새끼가 우리 죽이려고. 할인이 떨며 금례한테 달라붙었어요. 할매. 무서워. 금례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무서웠어요. 67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릎은 아프고 돈은 없고 이제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어요. 119에 신고해야지. 화란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금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목소리가 떨렸죠. 신고하면 저놈들이 더 악랄하게 나올 기라. 그냥 참아야 해. 화란은 금례를 쳐다봤어요. 금례야, 이래갖고 어쩔 낀데. 죽을 수도 있어. 금례는 눈물을 닦았어요. 알아. 근데 어떡하노?
할매가 뭘 할 수 있겠노?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을린 벽을 바라보며요. 골목은 조용했지만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죠. 새벽 1시가 넘어 금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하리는 2층에서 잠들었고 화라는 집으로 돌아갔죠. 67살 할머니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죠. 40년 동안 이 골목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이제 끝인가요? 창밖으로 붉은 철거선이 보였어요. 금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부엌으로 걸어가 솥뚜껑을 열었죠. 할인이 밥 먹여야 하니까. 그날 밤 금례는 새벽까지 국자를 돌렸어요. 무릎은 욱신거렸고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금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67살 할머니의 전부요. 골목은 조용했지만 한강분식 부엌에서는 하얀 김이 계속 피어올랐어요. 그을린 벽 옆에서 붉은 철거선 위에서 무너져가는 꿈 위에서요. 새벽 4시 골목 전신주마다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새 뿌린 거였죠. 금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뜯어냈어요. 한강분식 불법 계약 의혹, 세금 포탈 전력 다수. 글씨는 컴퓨터로 인쇄되어 있었고 하단엔 구청 마크를 흉내낸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금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40년을 이 골목에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금례 씨, 미안한데 당분간은 좀. 끊어진 전화 너머로 민망함과 두려움이 섞여 들렸어요. 금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전 내내 전화가 왔고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가게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 북적였을 테이블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석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백상무늬가 뿌린 기라. 구청 도장도 가짜고 내용도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금례는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종이 질감이 다르고 글씨체도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한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이미 소문은 퍼졌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어요. 석구 씨, 고맙습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금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40년을 버텨온 여자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례는 라디오를 향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딘의 손은 이제 떨리고 마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그래도 국물을 저었어요. 멈추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 최석구가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엔 사흘밤을 새운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금례는 막솥에 불을 지피던 참이었어요. 금례 씨, 다 모았습니다. 석구는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검은 표지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금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석구는 노트를 펼치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차량 번호입니다. 권칠복 씨가 우연히 찍은 사진에서 발견했는데 이 차가 백상문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합 사무실 앞에 3번이나 주차된 기록이 있고 공고문 바뀐 날 오전 9시에도 나타났어요. 금례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흐릿했지만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석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두 번째, 인감 압력 차이입니다. 진짜 문서는 압력이 균일한데 위조 문서는 힘 조절이 안 됐어요. 미세하게 한쪽이 더 깊게 눌렸음더. 전문가한테 감정 맡겼는데 확실히 다른 손으로 찍었다 카더만예. 금리의 눈이 커졌어요. 그동안 느꼈던 위화감이 이제야 증거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석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설명했어요. 세 번째, 윤말순 씨가 복원한 공고문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기 전 버전을 캐시해서 찾아냈음더. 원본하고 수정본을 비교해 보니까 보상 금액이 평당 30만 원이나 차이 났어요. 말순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인쇄물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례 씨, 내 밤새 다 출력했음더. 원본 파일 날짜 기록까지 다 있어요. 이거 들고 가면 백상문이 그놈 할 말 없을 기라.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금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바뀐 흔적, 글씨체의 미묘한 차이, 파일 속성 정보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7시쯤 권칠복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심더. 아이 아니다, 잘됐음더. 숨을 헐떡이며 그는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엔 메신저 대화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이거 강만식이 그놈이 실수로 단톡방에 올린 기라에. 백상무늬한테 보고하는 내용인데 보이소? 여기 보면 위조 서류 납품 완료라 카이 있잖습니까? 금례는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대화 내용을 읽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식은 급하게 메시지를 지웠지만 칠복이 이미 캡처해둔 상태였어요. 칠복 씨, 잘했음더. 금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어조엔 분노가 아니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석구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마지막입니다. 필체 분석 결과에 계약서에 적힌 서명들 중에 3건이 같은 사람 손글씨라 나왔음더. 백상문이 직접 대리서명한 기라에. 이것만 있어도 문서 위조로 고소 가능합니다. 금례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어요. 40년을 이 골목에서 살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급하게 끓인 국물은 맛이 없다는 것, 오래 우려야 진국이 난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 진국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석구 씨, 고맙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안도감, 진실이 이긴다는 믿음, 그 모든 게 섞인 눈물이었어요. 아침 8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어제는 미안했음더. 내 겁이 났어요. 금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어요. 곧이어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고 그 다음엔 3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금례 씨 괜찮은 기 맞제? 우리가 믿는다. 40년을 봤는데 사장님이 그럴 리 없제. 목소리들이 겹쳐졌어요. 금례는 국자를 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화란도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망설이던 그녀를 금례가 먼저 불렀습니다. 화란아, 들어와라. 국밥 한 그릇 먹고 가거라. 화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40년 우정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0시쯤 석구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금례 씨, 오후 2시에 구청 민원실로 가입시다. 조합 측하고 면담 자리 잡았어요. 이 증거 들고 가면 백상문이 그놈 꼼짝 못합니다. 금례는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인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매, 내도 같이 가도 됩니까? 금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같이 가자.
니도 봐야 될 기라. 오후 1시 금내는 검은색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40년 전 가게 개업할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그때처럼 빛났습니다. 석구와 말순, 칠복이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손을 흔들었어요. 금내 씨, 우리가 응원한다. 제대로 한번 해보이소. 함성이 등을 밀었어요. 금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이 골목에서 버텨온 힘, 할인을 키워온 마음, 그 모든 게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구청이 가까워질수록 금내의 표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묵직했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든든했어요. 석구가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금내 씨, 급할 필요 없심더. 우리가 모은 증거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해봅시다. 금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구청에서 돌아오는 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백상문은 증거 앞에서 무너졌고 조합은 전면 재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금내의 마음엔 묘한 공허함이 남아 있었어요. 이긴 건 맞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최석구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는 조수석 서랍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엔 아무 글씨도 없었어요. 석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내 씨, 이거 받아 보이소.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금내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가벼웠지만 왠지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석구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석구 씨, 이게 뭡니까? 금내가 물었지만 석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금내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상단엔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고 중간쯤엔 검사 결과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금내의 눈이 서류를 따라 내려갔어요. 친자 확인 검사, 의뢰인 박금내, 대조자. 그 이름을 본 순간 금내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도현, 죽은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금내는 다시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결과란에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치율 99.9%, 생물학적 분여관계 확실. 이게 무슨... 금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석구가 차에서 내려 그녀 옆에 섰습니다. 금내 씨, 내 처음부터 이상했음더. 할인이 그의 나이하고 사고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더만 예. 그래서 몰래 조사해봤어요. 고아원 기록 뒤져보니까 할인이가 들어온 날짜가 사고 나고 사흘 뒤였음더. 금내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석구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도연이가 딸을 뒀다 이 말입니까?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석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병원 기록도 찾았음더. 도연 씨 차에서 여자 한 명이 같이 죽었어요. 신혼 미상이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할인이 엄마였음더. 둘이 몰래 만나고 있었던 기라에. 사고 당일에 아이를 데리고 가던 길이었나 봅니다. 금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10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던 새벽 찌그러진 차 안에서 식어가던 아들의 손, 그리고 며칠 뒤 고아원 마당에서 홀로 울고 있던 꼬마 여자의 도연아, 네가 이의 아빠였구나. 금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10년 동안 속죄한다고 키웠던 아이가 사실은 진짜 피부치였던 겁니다.
하늘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와 골목 어귀에 나타났어요. 아이는 할머니가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보고 뛰어왔습니다. 할매, 왜 그럽니까? 어디 아픕니까? 할인이 금례를 붙잡았어요. 금례는 손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야 보였어요. 아이의 눈매가 도연을 닮았다는 것,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아들과 똑같다는 것. 할인아, 우리 할인아. 아들을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외로움, 그리고 다시 찾은 피부치에 대한 감사함. 할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럽니까? 할인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금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이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네가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란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금례는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펼치자마자 도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인아, 이 사람 봐봐라. 금례가 사진을 내밀었어요. 할인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매, 이 사람 누굽니까? 왜 나랑 좀 닮은 것 같은데. 아이의 말에 금례의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그 사람이 네 아빠다, 할인아. 내 아들이자 네 친아빠. 할인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과 할머니를 번갈아 보던 아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그럼 나는 할매 친손녀란 말입니까? 금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니는 내 진짜 손녀다. 10년 동안 몰랐어. 하늘이 니를 내 곁에 보내줬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오래된 방송 재송출 시간이었어요. 스피커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너진 기둥은 손으로, 마음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금례는 라디오를 향해 작게 중얼거렸어요. 대통령 양반 마심 더. 진짜 기적이 일어났음 더. 내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웠어에. 할인이 금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할머니와 친손녀로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할매, 나 할매 곁에 평생 있을 끼라해. 할인의 말에 금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연이 니를 내한테 보내준 기라. 석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례 씨, 축하합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어요. 금례는 할인과 함께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재개발 조합은 전면 재구성되었고 공정한 보상안이 마련되었어요. 백상무는 구속되었고 강만식은 증인으로 협조하며 가까스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후 5시 금례는 솥 앞에 앉아 국물을 저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자세였지만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할인이 옆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할머니와 친손녀로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할매, 이 김밥 모서리 일해하는 게 맞습니까? 할인이 물었어요. 금례는 손녀의 손을 잡아 각도를 조금 틀어줬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기라. 모서리가 반듯해야 사람 마음도 반듯해지는 기라.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권칠복이 가장 먼저 들어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주이소. 오늘따라 국물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윤말순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금례 씨, 새 조합에서 보상안 확정됐음더. 다들 만족한다 카더만 예.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됐어 예.
금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어요. 이화란도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 화해한 이후로 그녀는 매일 가게에 와서 금례를 도왔어요. 금례야, 오늘은 내 설거지 할 기라. 니는 좀 쉬어라. 화란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금례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란아, 이제 그만 미안해해라. 우리 40년 친구 아이가.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지. 두 사람은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최석구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금례 씨, 오늘 특별한 날 아입니까? 내 턱시도까지 입고 왔습더. 금례는 웃으며 국밥을 내왔어요. 석구 씨,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웠어요. 석구 씨 아니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습니까? 석구는 쑥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근디 금례 씨, 할인이 등록금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겠네. 보상금 나왔으니까요. 할인이 홀 테이블로 국밥을 나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매, 나 대학 가도 여기서 일할 끼라 해. 이 가게가 좋아해.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할매, 우리 앞으로도 쭉 같이 있는 기제? 할인의 물음에 금례는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니는 내 피부치고 내 새끼고 도연이가 남기고 간 선물이라. 가게 불을 끄려던 순간 금례는 문득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 입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금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니 봤지? 니 딸 이래 잘 컸다. 착하고 예쁘고 마음도 곱다. 니 피가 이 애 안에서 아직 뜨겁게 뛰고 있어. 할매가 잘 키울 기라.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바람이 불어왔어요. 금례의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이 마치 아들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할매, 들어가 입시더. 춥습니까? 금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 금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잃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아들의 피는 손녀 안에서 흐르고 있었고 그 마음은 이 골목 사람들 안에 남아 있었어요. 한강의 기적이 나라를 세웠다면 이 골목의 기적은 사람을 다시 세운 일이었죠. 어린 작은 생명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키운 빛나는 고운 마음이 다시 아들의 피부치를 만나는 기적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금빛 같은 하루 되이소.